네, 정범입니다. 네, 양팀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일요일 지금 6시를 5분 전이네요. 네. 6시 5분 전이고 요즘에 근래 좀 비가 왔죠? 네, 비가 오늘 왔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상당히 좋던데. 네. 네. 그죠? 이번 주에 보니까 좀 춥고 그래가지고 네. 날씨가 좀 우울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주 화창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정말 뭐 플라시도 도밍고란 말이 맞는 거죠? 네. 네, 플라시도 도밍고. 정말 그런 화창한 아침이었어요. 자, 오늘 얘기는 뭘까요? 네, 오늘은 얼마 전에 저희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큰 변화가 있었는데 단순히 두 시장을 뽑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대선이 1년도 안 남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결과 한번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음. 전개할 때 정치 변화가 있을지 대한민국의 큰 사건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본부장님과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얘기할 같습니다.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주제가 참 안 되는데 왜안 되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이건 어떡하지나 네. 이게 사설 방송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뭐 보시는 분들도 아시게 몇 분 안 보시지만 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레코드의 개념이 강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네. 보면 저하고 팀장님께서 나중에 네. 보시려고 올리는 것이 네. 아닌가 네. 할 정도로 제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제가 뭐 이게 방송을 할 만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 라고 한 정도로만 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아무튼 뭐 겸손한 말씀을 좀 하고. 네. 자, 아무튼 대선. 네. 정확히 몇 월 며칠이죠? 저 정해진 게? 내년 3월입니다. 3월. 네. 이게 3월이 된 지도 참 오래됐어요. 네. 이제 3월이 된 지가 이게 저희가 두 번- 보통 12월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원래.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촛불이라는 어떤 그런 좀 급박한 네. 상황이 오면서 갑자기 이제 바뀌었죠. 3월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앞으로는 뭐 큰 이변이 없으면 3월이 되는 거죠? 계속? 다시 또 촛불이 들거나 뭐 아니면 뭐 개헌 이제 헌법을 아예 바꿔서 뭔가 대통령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3월인 거잖아요. 그렇죠. 3월이죠. 참 그것도 참 대단해요. 네. 늘 저는 대통령 선거는 겨울이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3월이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인데 자 아무튼 뭐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지금 10년 만에 네. 11년인가요? 저 엄밀히 말하면? 네. 네. 그렇죠. 10년 만에 지금 이제 박원순 장기 뭐 독재라 그래야 됩니까? 뭐 장기 집권인가요? 뭐를 이제 뒤집고 이제 서울시장이 되셨는데 참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주일 지났는데 벌써 뭐 상당히 많은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팀장님 같은. 네, 뭐 이제 당도 다르고 더군다나 이제 10년 전 오 시장이 10년 동안 박 시장이 이제 기존 많이 바꿨으니까 네. 본인 10년 동안 또 사실 오세훈 시장이 야인 생활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아무래도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음.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댓글이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했지만 다음 서울시장 선거도 또 1년밖에 안 남지 않았어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지금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뭔가 액션을 보여줄 그런 때이긴 하겠죠. 자 어떤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일단 서울시장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리뷰하시는지 보셨는지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일단 싶은데요. 뭐 이번 선거는 누가 나와도 됐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 언론이 이미 그걸 접했더라고요. 이미 노무현 때 이명박. 노무현 때 이명박. 예, 그 노무현 말기에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예. 노무현 말기에 정권 말기에 이제 이명박 후보가 나왔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허수아비가 나와도 된다. 그렇죠. 막대기를 꽂아도 된다. 네. 정말 노무현이 싫어가지고 네. 이명박을 찍은 거지. 이명박이 뭐 그때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어요. 뭐 살인죄를 저질러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 그 정도입니까? 그때는 뭐 별별 게 다 나왔잖아요. 네, 뭐 BBK에 그 여자 이름 뭐죠? 그 여자 에리카에다가 뭐 솔직히 정치인한테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추문들. 네. 그걸 다 돌파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것도 압도적인 득표율로 네, 엄청 큰 차이로. 예,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대한민국 정치라는 것이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도 네. 이 도덕성을 넘어서는 게 있더라고요. 네. 괘씸죄. 예, 괘씸죄가 걸리는 순간 도덕은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박영선 후보는 괘씸죄가 어떤 게 걸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영선 씨가 괘씸죄가 걸린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괘씸죄가 걸린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는 강성
친문 네. 여기에 대한 괘씸죄가 걸리는 순간 네. 오세훈 후보가 뭐 내곡동의 땅이 뭐 100만 평이라도 100만 평이라도. 예, 차익을 뭐 수십조를 얻었다 해도 네. 당선이 될 뿐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옛날에 노무현 말기에 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야 그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또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해창 후보 때는 네. 그 그 김대엽이라는 건 사기꾼이 한마디 한 거 가지고도 뭐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네.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된 게 뭐 내곡동이 아니라 더 심한 게 나와서도 네. 뭐 전혀 그 미동을 안 했단 말이죠. 예, 그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었고 또 뭐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시장마저도 네. 사실 저는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전부 좋고 싫고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아시는 부산 분들 얘기로는 박형준 씨가 나오는 건 좀 쉽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뭐 여자 문제가 이제 예를 들면 네. 재혼이기도 하고 네. 요즘 세상에 뭐 재혼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정치인이라는 것이 이제 재혼이라든지 또는 뭐 본처를 뭐 조광철을 벌었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만도 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또 뭐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자가 네. 재산이 너무 많은 것도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네. 뭐 LCT나 뭐 이런 데 또 공격이 또 LCT에 살았잖아요. 네. 하필 공교를 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박형준 씨가 나오겠느냐, 저기 네. 나오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웬걸 부산도 마찬가지로 뭐 박형준 씨가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네. 예, 당선이 될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인물은 상관없이 네. 그냥 정권에 대한 심판 이거 하나로 이제 갔지 않았나. 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김종인 네. 씨가 안철수 씨에 대한 어떤 그 구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사실 뭐 단일화 직전까지만 해도 네. 당연히 안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았고 또 네. 보수의 원로분들이 안철수로 뭐 하자 네.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김종인 씨가 뭐 안철수에 대한 상당한 적개심을 표출하면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완전한 그 압도적인 네. 그 지지를 보내줬던 이유도 이거 뭐 안철수나 오세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반감이 너무 심한 네. 걸 동물적 본능으로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뭐 8선인가요? 뭐 7선인가요? 뭐 어떻게 된가요? 다선 의원이잖아요. 다선 의원이죠. 그것도 비례만 여러 번 6선인가 하셨는데. 7선인가 그러는데 비례로만 네. 한 번도 지역구에 당선돼 본 적이 그렇죠. 없고. 예.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예, 진짜. 전무후무한 기록인데 그 전국구로만 그렇게 다선 의원 하셨던 분인데 얼마나 노예하겠어요. 그분이 맞습니다. 결국은 봤던 부분이 결국 뭐냐면 이 선거 구도는 뭐 인물이 중요하지 않다. 네. 이게 나온 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런 특징이 있었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이 앞으로 이제 일단 임기가 1년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이제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하긴 했지만 사실 1년 사실 임기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의욕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텐데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1년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뭐냐면 이제 또 재선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네. 또 뭐 물론 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뭐 대선에 뛰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분석은 있지만 뭐 1년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1년 안에 뭘 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오히려 제 생각에는 대선을 위해서 네. 두 시장 분들은 좀 조용히 말없이 조용히 지금 그냥 묵묵하게, 네. 왜냐하면 이번 시장 보궐선거의 의미는 어쨌든 문정부에 대한 어떤 경고의 개념인 거지 뭐 지금 남은 임기 안에서 뭘 하기를 바라는 것은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박형준 시장이라든지 오세훈 시장 같은 분들은 그냥 크게 어떻게 보면 야권들이 실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 다음 대권 후보를 도와주는 네. 그런 개념으로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지 않느냐. 네. 여기서 괜히 뭐 사실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방역을 약간 늦추겠다. 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또 뭐 12시까지 뭐 하는 방향도 생각해보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생활한 방역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700명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 잘못하다가는 또 네. 역공을 맞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뭐
공약이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공약들을 많이 해놨는데 지금 사실 일주일 만에 다 바꾸겠다 했는데 벌써 그거 가지고도 지금 벌써 네. 거짓말했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속도 조절하고 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오히려 재건축 시장 아파트들이 지금 2, 3억씩 다 올랐어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값 올라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이 피바다가 됐는데 네. 또 오세훈 시장이 말 잘못해가지고 또 부동산 올라버리면 네. 이거 뭐 문재인이나 뭐 오세훈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오히려 더 올랐지 않느냐 뭐 이렇게 되면 네. 역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너무 이렇게 부각되려고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좀 뭐 주문 사항입니다. 어떻게 네. 보면.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동안에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뭔가 하는 것보다는 다음 이제 1년 뒤 대통령 선거를 이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네. 앞으로 그러면 1년 동안에 그냥 딱 까놓고 말해서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누가 이길 것인지 네. 이런 또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성지순례 받을 수 있도록 성지 지정될 수 있도록 한번 사실 예측을 뭐 어차피 해줄 수 뭐 있을까요? 예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측이니까 예. 저희가 저번에 예측한 거 틀렸잖아요. 안철수 후보 지금 단일화 될 네.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오세훈이 후보가 된 거고 네. 또 안철수 씨가 저렇게 김종인 씨한테 미움을 받을 줄 몰랐잖아요. 네. 뭐 어마어마한 미움을 받고 지금 뭐 세 글자로 얘기한다면서요? 뭐라고? 안철수라는 사람을 세 글자로 얘기하는데 차마 말을 임박 아, 뭐 방송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럼 세 글자가 뭐겠어요? 뭐 욕이겠죠. 뭐. 네, 그렇겠죠. 시읒 기억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좋습니다. 뭐 아무튼 이번에 또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 지금 야권 후보로는 윤석열 씨가 가장 윤석열. 되어 있지만 네. 난 좀 모른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과연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안철수 씨가 녹아내리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철수 씨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아도 저렇게 녹아내렸는데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에 자기 조직 하나도 없는데 그 지금 지지도 가지고 원래 안철수 씨는 뭐 지도가 없었나요? 엄청 높았잖아요. 예. 근데 막상 경선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좋죠. 조직력이 강한 국민의힘 후보가 결국 됐잖아요. 이게 지금 결국은 뭐냐면 불쏘시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네. 왜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가장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김종인 씨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윤석열 후보가 절대 국민의힘은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한 것은 네. 예측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하나의 조언인 것 같아요. 어드바이스. 네. 본인도 국민의힘은 안 가겠다 이렇게 한 것도 뭔가 지금 본인이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가 봐야 네. 본인도 지금 자리가 없고 네. 그리고 지금도 거의 뭐 좌불안석이잖아요. 그것도 있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씨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조직력이 없는데 과연 윤석열 씨가 지금 있는 지도를 계속 이끌어가면서 조직력이 없는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보지 않느냐.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네.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마 내부 경선에서 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있는 대권 후보들은 누구냐? 뭐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홍준표라든지 홍준표? 또는 뭐 김진표인가요? 뭐 옛날에 그 뭐 민주당 김진표가 아니라 김진표 아니야? 아니 누구죠? 저기 우리 국민의힘 아주 친박 아주 친박? 윤석열? 검사 출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출신. 예. 김진태. 김진태군요. 네. 예.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도 누구나 나오진 않겠지만 아무튼 본인들이 자천으로 네. 대권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네. 저는 오세훈 시장도 뭐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든지 오세훈 시장 스스로도 과연 서울시장에서 자기가 메리트를 느낄까? 네. 특히 1년 재선 서울시장을 또 한 번 더 가는 게 본인한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을까요? 정치를 꿈꾸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 서울시장 공백이 뭐 더 있든 아니 있든 간에 네. 본인이 어떻게 보면 대권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또 가장 유력하다고 봐요. 네. 현재로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결국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네.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나오든 안 나오든 대통령 후보로 뭐 제3지대를 통해서 나오든 국민의힘으로 나오든 간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있는 그 지지도만큼 이끌어 가기는 쉽지 않고 또 네네네. 실제로
국민의힘 대표로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네.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 후보로 나오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야권은 어떻게 돼? 야권도 마찬가지예요. 여당, 민주당이. 예. 여권도 마찬가지예요. 여권도 결국은 지금 이낙연 후보는 제가 봤을 때는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네. 뭐 당선 가능성을 상당히 놓고 봤을 때는 좀 네. 위험하고 결국은 이제 당내에서는 친문 중에서는 이제 뭐 정세균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하지만 정세균 네. 씨도 결국은 전북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라도 출신 후보인데 그분이 과연 지금 부산이라든지 이런 네. 쪽을까지 호소력이 있을 것인가? 경기도 내에서도 네. 어렵지 않느냐? 네. 결국은 지금 문재인 씨처럼 영남 출신의 후보가 나오는 것이 가장 안심이 될 수 있는 구도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렇다면 민주당 영남 후보라고 하면 딱 그분이 뭐 이재명이죠. 뭐 결국 그렇죠? 이재명인데 네. 또 실제로 지금 가장 또 지역 밑바닥 민심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도가 뭐 실감이 돼요. 저도 네. 뭐 택시를 타도 그렇고 뭐 누굴 봐도 뭐 밑바닥 정서도 그냥 이재명을 네. 너무 지지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도로는 안 된다. 결국은 네. 이게 뭐냐, 막 이런 식으로 실망했다. 네. 뭐 이런 경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카드가 결국은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서는 필승의 카드인데 과연 네. 제가 이재명이라고 그랬나요? 이재명 씨가 가장 필승의 영남, 카드인데 네, 민주당 영남 후보. 예. 네. 카드인데 과연 그거를 지금 있는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 씨를 것인가? 용납하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씨도 그렇고 이재명 씨도 그렇고 갈 길이 멀어요. 네. 갈 길이 멀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다 그러면 윤석열 씨가 이 모든 걸 다 정리해서 결국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가 여권의 단일 후보가 됐을 때 누가 이길 것이냐? 네.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이재명이가 이깁니다. 이재명.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장 유력한 대통령이 네. 될 사람은 아마 네. 이재명일 것이다. 자, 이재명 후보가 왜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네.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문재인 친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살벌하게 갈 겁니다. 대통령 후보가 딱 되는 순간 네. 저 사람은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갈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보수 지지층들한테나 중도한테는 상당히 호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둘째는 뭐냐면 아직도 국민의힘이라든지 이 보수층에 대한 국민들의 시가설은 곱지가 않아요. 예, 아직 고운 상태가 아니고 아직도 시간이 좀 더 가야 될 상태고 또 지금 보여줬던 요번에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재보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추태들 뭐 아직도 뭐 당리당략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추태들이 사실은 오세훈이라든지 박형준 씨에 대해서 뭐 인물적 호감도 때문에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씨라는 강력한 어떤 그러니까 이거 반문이죠. 이재명 씨는 반문. 그렇죠. 사실 반문에 예, 가깝다고 볼수 있죠. 반문인데 이분이 만약에 중도에 대한 호소력이 상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이 나왔을 때 과연 네. 우리가 중도를 이끌어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좌든 우든 중도층을 이끄는 쪽이 이기는데 과연 중도가 지금 이번에 오세훈이라든지 박형준 씨 때 재보선 때처럼 과연 국민의힘 쪽을 찍어줄 것인가? 네.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씨가 나왔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오세훈이라든지 네. 홍준표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나오시게 될 경우에는 뭐 당선권에서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나마 오세훈 씨가 좀 더 난데 네. 문제는 오세훈 씨는 이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부딪혀야 될 것이 결국 서울시장 잠깐 하려고 대권 후보를 하려고 내가 결국 나온 거야라는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게 이제 내내 따라다닐 텐데 과연 그걸 이재명 씨의 그 현란한 그 비판을 오세훈 씨가 받아 넘기면서 그 말빨에서 과연 이재명 씨를 이길 수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씨한테 못 이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재명 씨는 이미 털릴 만큼 털렸어요. 그쵸. 더 이상 없어요. 김부선 씨하고의 문제부터 김부선.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털릴 수 있는 건 다 털렸어요. 네. 여자 문제 뭐. 여자 문제도 더 이상 나올 것도 가족 없고 문제. 뭐 여기서 동성 연애자라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반전이네. 동성 연애자. 그러니까 동성 연애자도 결국은 결국 섹스 스캔들이니까 네. 지금 섹스 스캔들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있었죠. 결국은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왔는데 네. 과연 이재명 씨한테 어떤 게 나와야지 이재명 씨가 쇼킹하게 뭔가 좀 더 디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센 게 나와서 뭐 그동안에 뭐
글쎄 찾아보면 뭐 재산 문제도 계속 그 공직재산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씨 같은 나오기 경우는 힘들고. 지금 거의 빚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박원순 씨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뭐 일부러 빚을 지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재산 문제, 여자 문제 모든 문제가 지금 다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대선 후보가 아니겠느냐. 또 묘한 느낌으로 준비되어 있는 대선 후보가 되는. 왜냐면 털릴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이 될 것이다. 네네.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찍은 영상은 내년 3월에 성지순례를 딱 받겠죠. 댓글이 1년 만에 엄청나게 붙을 것 같네요. 네. 다만 제가 이재명 씨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건 또 이제- 선을 확실하게 긋고 예, 저희는 이제 저는 뭐 특정 예. 정치를 지지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이재명 씨가 되면 아마 이거 얘기도 한번 해보시죠. 이재명 씨가 어떤 됐을 때는 과연 어떤 대한민국이 펼쳐질 것인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예측하는 상황이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대한민국이 정말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길게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보면 될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하겠다 했는데 네. 그건 이미 실현이 됐어요. 아무도 네.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네, 아주 어쨌든 웃기는 됐죠. 나라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씨가 됐을 때는 그런 개념보다는 다른 체제의 어떤 대한민국 네. 뭔가 좀 자유민주주의까지는 허물지 못하더라도 네. 상당히 그 약간 박정희 향수의 느낌? 박정희요? 예, 그러니까 약간 독재가 좀 실현되지 않겠느냐. 독재가 상당히 실현되지, 행정부가 상당히 강한 네.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오늘 성지 이제 예언을 하나 하셨고, 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매우 크다. 현재 가능성 높아요, 제일 높아요. 그리고 예. 이재명이 되면은 다시 한번 영남 후보에 박정희식 독재 아, 비슷한 예. 어떤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예언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유튜브 영상이 내년 3월에 한번 성지순례 한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당선되고 얼마 동안 처음에는 이제 허니문 기간 지나고 나서는 말씀하신 대로 돼서 다시 한번 성지순례가 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그렇게 기대해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